고전사문 2 수성지는 근심의 성에 관한 기록이란 뜻으로 임금인 청군에게 청군 동그라미 그러면 수성지란 글에는 청군이 등장을 한대요. 그리고 근심이 생긴 과정과 근심이 생긴 과정 밑줄 그리고 그 귀결의 밑줄 결말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구적으로 구성한 서술한 산문소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지는 전통적인 의인체 서사인 가전의 양식을 계승했지만 가전의 양식 밑줄 혹시 가전의 양식, 가전체 배운 적 있지? 공방정 들어봤나? 공방정? 그게 이제 공방 이래가지고 원래 뭐였어? 엽전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이제 사람처럼 위인전처럼 표기한 거를 가전체라고 하죠. 하지만 마음을 의인화했다 하기 때문에 청군소설로 분류된다. 청군소설이란 마음이나 감정의 변화를 의인화한 소설로 청군은 청군 동그라미 인간의 마음 밑줄 신화 동그라미 인의의 지와 같은 사단 밑줄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과 같은 칠정의 감정 칠정 밑줄 이때 칠정을 의인화한 인물은 칠정 동그라미 인물은 청군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마음을 혼란 밑줄 사단 동그라미 의인한 인물은 청군을 도와 청군을 돕는다 밑줄 그리고 회복 밑줄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앞으로 뒤에 나올 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청군은 임금 얘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칠정탓 좋아지면 신하덕 사단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군은 이러한 인물들의 대립에 의해 마음의 화평, 혼란, 회복의 서사구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지에서 청군은 자신을 찾아온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충신인 구런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래요. 성을 쌓을 수 있도록 청하자 이를 허락하는데 성이 축조된 후 원한과 시름을 안고 죽은 인물들이 성 안으로 모여든다. 청군은 성 안의 사람들로 인해 시름에 잠기게 되고의 밑줄 그러면 구런은 착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면 칠정에 대한 인물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구런이 쌓은 근심의 성을 나라의 우환으로 지목한 후 국양 동그라미 근심의 성을 평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성지는 청군소설의 서사구조를 따르면서도 사단 이외에도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작가의 방안 거기 밑줄 사단 이외에도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작가의 방안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왜냐면 봐봐 시름에 잠기게 되고 국양을 보내서 평정한다라고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국양은 사단이어야 돼 칠정이어야 돼? 칠정은 나쁜 놈인데 사단이어야 돼. 그치?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점에서 청군소설의 서사구조를 따르면서 사단 이외에도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 작가의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국양은 사단이래 아니래? 아니래. 그래서 국양은 사단 이외에 해당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한편 수성지는 수많은 전고, 즉 역사적 전례와 고사 밑줄 그럼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우리가 여기 등장하진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의도적으로 동일한 동음이어가 있는 한자다 사용했기 때문에 의미가 중의적 해석 밑줄 구절이 많다. 따라서 전고에 대한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동일한 의미 있는 한자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해야 각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 1번 이 가에서 뒤에 나올 문제들을 다 설명했어. 의미 그리고 전례 고사 물어볼 거고요. 사단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거고요. 중의적인지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확인할 거예요. 해서 뒤에 그대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인트로 체크해서 봐야 되는 거죠, 글을. 나부터 봅시다. 주인홍이 글을 올리자 청군이 비답을 올렸다. 주인홍 동그라미 청군 동그라미.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여기서의 부덕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바로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천군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간언에 대해서만은 모르듯이 따르고자 한다. 간언은 간절한 말, 누구의? 주인홍의 조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군을 영접하는 일을 모두 주인홍에게 일임하니 힘써 주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주인홍의 국장군을 모셔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겠죠? 이해됐나요? 예. 자, 주인홍이 말했다. 자, 그러면 공방 동그라미. 이 부분이 이제 주인홍이 말하는 거죠. 국장군과 친분이 있으니 친분의 체크. 공방이 친하되 불러올만 합니다. 청군은 즉시 공방을 불러 말했다. 다시 이제 아래에 청군이 말합니다. 네가 가서 나를 위해 잘 말해서 인재를 갈망하는 내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인재를 갈망한다. 여기서의 인재가 바로 누구를 의미해요? 국장군, 국양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공방이 청군의 명을 받들고 그 무리 백문과 함께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서 강촌과 산천을 두루 다녔지만 국양을 찾지 못했다. 지금 찾았어? 찾는 게 쉬웠어? 어려웠어. 그치? 목동 하나가 목동의 동그라미. 도롱이는 아주 가난한 옷입니다. 옷. 걸친 채 소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공방이 물었다. 국양장군은 지금 어디에 사느냐? 목동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말지 않습니다. 저기 바라보이는 곳에 계십니다. 목동은 녹양촌 안에. 그럼 목동은 누구야? 공방이 국양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조력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구꽃이 핀 담장을 가리켰다. 공방은 즉시 풀이 우거진 시냇가 오솔길을 따라가서 담장 앞에 이르렀다. 과연 국양이 푸른 깃발 아래, 여기 이제 국양의 동그라미 칩시다. 등장했으니까요. 목로주점에 미인을 데리고 앉아있다가 술을 먹고 있었대요. 공방이 오는 것을 보고 백안으로 대하며 말했다. 백안에 체크. 가로 열고 닫아봐. 이거 중요해. 우리가 보통 백안이라고 하면요, 아니 얼굴 안이 아니라 이건 눈 안자거든. 안구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흰눈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근데 봐봐, 흰눈으로 맞이했대. 그럼 너는 흰자위가 많이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똑바로 본 거야? 야린 거야? 야린 거지. 힘들게 먼 곳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지요? 공방이 꾸짖으며 말했다. 꾸짖음의 체크. 공방이 짜증냈습니다. 금초로 바꾸기를 오기를 바라오. 서량을 바라는 게요. 왜 이리 나를 경멸하시오? 경멸의 밑줄. 경멸이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바로 무엇이다? 백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복초 임금께서 근심의 성 때문에 힘겨워 하시다가 불평한 이를 제거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는 데 뜻을 두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소.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대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너 왜 나 야려? 그리고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문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써주시면 좀 더 나중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하여 아침 저녁으로 장군이 오기를 바라며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내리고자 하시오. 내가 장군과 대대로 교분이 있기에 내가 너랑 친하니까 특별히 보내 맞아오게 하셨거늘 어찌 이처럼 무례하요. 국양은 그제야 백안을 감추고 청한 밑줄, 거기 가로 열고 닫아봐. 청한. 아까 그래서 백안과 반대되는 건 청한이다. 그래서 청한은 맑은 눈,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준이 좋아하던 투호를 하며 말했다. 근심이 있고 없는 것은 오직 자기에게 달려있소이다. 국양이 진기환 첨금구는 갑옷입니다. 오화마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사를 일으켜 뇌주에 이르렀으니 이때는 3월 15일이었다. 천군은 모형을 보내 이렇게 위로하게 했다. 모형의 동그라미. 이렇게 위로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랫부분은 모형한테 딸려 보낸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주를 버리지 않고 병을 거느리고 왔으니 이 기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럼 뭐 하고 있어? 와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감사야.
경과 같은 큰 그릇이 바야흐로 후서를 맡으니 우선 경을 옹주, 병주, 뇌주의 삼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으로 임명하노라. 구수대장군 밑줄. 그러면서 뭐였어? 관직을 줬습니다. 관직. 도성 안은 과인이 맡을 때니 도성 밖은 장군이 맡아 진퇴의 시기를 짐작하여 병을 기울여 터벌하라. 그래서 네가 알아서 조져버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서랑 모양을 보내 내 뜻을 전하는 한편 장군 곁에 두어 장서기로 삼게 하니 잘 살펴 시행해라. 장서기의 밑줄. 자, 그래서 내가 보낸 모형 잘 데리고 잘 싸워서 이겨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국양은 즉시 모형을 시켜 청군에게 감사하는 표를 지어 올렸다. 그럼 그 아래에 대한 내용은 싹 다 뭐예요?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괄호 부분은 다 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초 2년 3월 5일 옹주, 병주, 뇌주, 삼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 국양은 황공하여 100번 절하고 아래입니다. 이것도 뭐야? 감사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게 이러한 구수대장군이라는 벼슬을 주셨어요. So thank you. 여기까지 이해했지? 저는 곡식을 먹지 않고 전기를 단련하여 병 속의 해와 달을 길이 보존하고 어지러움을 평정한 성인을 기다리다. 평정한 성인 밑줄. 마침내 벼슬을 내리시는 은택을 입게 되었으니 스스로 돌아보매 마음 아프고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실로 외람된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지러움을 평정한 성인은 본인에 대한 이야기일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 저는 평정할 성인을 기다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나야? 아니죠. 그럼 여기서의 평정할 성인은 누구야? 임금이야. 이해돼? 임금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저한테 벼슬 줘서 고마워요 하면서 임금님은 성인 하면서 임금을 축혀 세우고 있죠. 예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찬이라고 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스스로 돌아보매 마음이 아프고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실로 외람된 일입니다. 조금 뭔가 이 잘못된 일이다 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외람되거나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 엎드려 생각하건대 그래서 외람된 일을 지금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뒷부분은 저는 곡성의 후예요. 여기 그럼 딱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집안의 내력. 집안 내력. 본인의 집안 내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조계의 유파로서 왕탄지와 사안을 따라 논이며 강등의 풍류를 뽐냈고 풍류 밑줄. 해강과 유령의 풍치를 함께 즐겨 한적한 정을 중림에 깃들였습니다. 중림에 깃들였다의 밑줄. 자, 그러면 유파로서 여기까지는 집안 내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뒤는 뭐야? 본인의 삶에 대한 요약적 제시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반편생 동안 드나든 곳은 오직 유리종과 앵무자뿐이요 100년 동안의 사귐은 오직 습가지와 고양이의 술꾼뿐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술꾼뿐이었습니다. 뭔 말이야? 나 번듯하게 살아왔어? 아니 술 먹고 맨날 놀았단 이야기야. 제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아 오랫동안 강호에 떠다니는 신세였거늘. 그래서 뭐야? 나 이때까지 술꾼으로 살았는데 전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정벌의 임무를 맡기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 같은 광생, 미치광이 생이 어찌 큰 벼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본인의 그 외람되었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현인을 등용하면 대적할 자가 없고 근심을 공격하는 데에는 방책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제가 가진 한 가지 작은 재주를 들어 의심치 않고 등용하시며 무사람의 이름에 모를 내리는 것을 저 홀로 결단하라 하시고 마침내 얕은 재주를 바다와 같은 도령으로 포용해 주시니 감히 맑은 절개를 한층 더 하고 향기를 더욱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뭔 말이야? 저 술 먹고 미치광이였지만 네가 나 믿어주니까 나 열심히 해볼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비록 술잔으로 병과를 내려오게 한 조보의 계책 밑줄. 이게 바로 뭐예요? 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치지 못하지만 가슴속에 1만 병사를 감직한 범중엄의 위험. 이것도 밑줄. 이것도 뭐야? 고사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청군이 표를 읽고는 몹시 기뻐했어. 왜 기뻐해?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니까. 서주 역사를 영적장군으로 임명하여 서주 역사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래요.
영적 장군으로 임명하여 도독의 휘하에 두었다. 여기서의 도독이 누구였어 아까?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 국양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도독은 국양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주 역사 역시나 뭐예요? 그 국양 아래서 이제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는 저물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산들바람에 제비가 지저귀는데 양쪽 진영에서는 화산에 매단 경문을 서로 쏘아보내고 북소리와 피리소리는 사기를 붙돋고 있었다. 장군은 조구에 올라 주허후 유장에게 분부를 내렸다. 유장의 동그라미. 군령이 지엄하니 네가 군령을 담당하여 기둥을 찌르는 교만한 장수와 술을 피해달라는 노병이 없게 하라. 뭐에 대한 이야기야? 탈영병이 없게 너가 잘 조져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이 엄숙해져서 감히 떠드는 자가 없었고 나아가고 물러서는데 질서가 있었으며 공격하여 전투를 벌이는데 법도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령으로 군사들을 잘 다스렸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진법은 육화진법을 본받았으니 이것은 해바라기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이다. 육화진법을 본받았다 밑줄. 육화진법을 쓴 게 아니라 뭐다? 육화진법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이정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산이 험준해서 제갈공명의 팔진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육화진법을 대신 썼던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옛날부터 것인데까지 가로 닫고 이게 이제 육화진법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고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진법을 쓴 것이다. 장군은 옥주를 타고 주지를 건너면서 칼로 삿대를 치며 맹세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옥주는요 옥으로 만든 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근심의 성을 소탕하고 돌아올 것을 이 물에 건고 맹세하노라. 맹세 체크. 그래서 뭐 했대? 맹세했대. 이윽고 해구의 배를 정박시킨 뒤 즉시 장석이 모형을 불러 당장 경문을 짓게 했다. 또 글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경문은 그 아래 괄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모월 모일 옹주 병주 뇌주 대도독 겸 구수대장군은 근심의 성에 경문을 보내노라. 잠시 머물렀다 가는 하늘과 땅 사이 나그네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장수하든 요절하든 매한가지 이거늘 살아서 싫은 것과 한스러운 것이 해골의 즐거움만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근심의 성이 우환이 된 지 오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에게 쫓겨난 신하, 근심에 잠긴 안악, 절개 있는 선비와 시인들이 근심의 성을 찾아와 거울 속에 얼굴이 쉽게 시들고 머리카락이 서리처럼 하얗게 새니 그 세력을 더 키워 진압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안다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 이제 너네 족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나는 천군의 명을 받아의 체크 신풍의 병사를 통솔하여 서주 역사를 선봉으로 삼고 합리와 해오를 비장으로 삼았으니 원래 이제 비장은 그 장수 아래에 있는 그 부장수 이런 느낌이에요. 간직 이름입니다. 제갈공명이 진을 버려 풍운진을 펴고 초패하고 제갈공명 밑줄 초패왕 항우 밑줄 고금 제1의 용맹을 떨친다 한들 우리 앞에서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고사의 인물들을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무슨 말이 하고 싶었어? 우리가 그만큼 더 세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어찌 우리를 당해내겠느냐? 하물며 초나라에 홀로 취하지 않은 굴원쯤이야. 개의할 게 무엇이냐? 경문을 낳는 날로 어서 뵙기를 들라 하면서 사실 경문의 내용은 뭐였어요? 항복 권유 문서였던 거죠. 우리 힘세. 우리 가서 너네 다 잡아서 죽일 수도 있어. 얼른 항복해. 출락관으로 하여금 소리 높여 경문을 읽어 근심의 성 안에 두루들리게 했다. 그러자 성 안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항복할 마음이 생겼지만 모두 항복 밑줄 오직 굴원만이 굴복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달아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굴원만이 밑줄 달아나의 밑줄 그러면 혼자 튀었대요. 장군이 해구로부터 병 안에 물을 쏟아붓듯이 기세등등하게 파죽지세로 내려오니 공격하지 않아도 성문이 저절로 열렸고 싸우지 않아도 온 성이 항복했다. 장군은 무용을 뽐내고 위세를 드러내며 군사를 흩어 성 외곽을 포위하기도 하고 군사를 모아 내부에 진을 치기도 하니 바다에 밀물이 몰려오고 강가의 성곽에 비가 퍼부어 범람하는 듯 했다. 천군이 영대에 올라 영대의 밑줄 이제 자 천군이 영대에 올랐어요. 바라보니 구름이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가로 열어볼까요?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며 온화한 바람이 불고 봄날에 따뜻한 햇빛이 비쳤다. 지난날 슬퍼하던 자는 기뻐하고. 자, 햇빛이 비쳤다까지 가로 닫읍시다. 이게 지금 뭐예요? 배경묘사죠. 그치? 배경묘사를 했어. 근데 여기서 등장한 배경이 뭐야? 안개가 걷혔다라고 했으니까 갈등의 해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갈등의 해소를 설명을 했고요. 그 뒤에는 열거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열거. 지난날 슬퍼하던 자는 기뻐했고 괴로워하던 나는 즐거워하고 원망하던 자는 원망을 잊고 한을 품었던 자는 한이 녹아버리고 분을 품었던 자는 분이 사라지고 노려워하던 자는 기뻐하고 근심하던 자는 화해하고 답답해하던 자는 마음이 탁 트이고 신음하던 자는 노래를 부르고 팔뚝을 내지를 붕괴하던 자는 발을 구르며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피엔딩에 대한 묘사를 했던 거죠. 작품 이해됐나요? 1번부터 한번 봐볼까?